지난 구화에서는 현금이 단순히 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복리 엔진을 보호하는 방탄조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변동성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 돈을 갉아먹는 악당으로 등장했는데 정말 영원한 악당일까요? 혹시 잘만 다루면 우리 편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오늘 10화에서는 금융공학 역사상 가장 기발한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인 셔넌의 도깨비를 만나보겠습니다. 정보이론의 창시자인 클로드 셔넌은 아주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횡보장인데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계속 제자리를 뛰었는데 집에 와보니 체중은 빠져있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셔넌은 적절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만 있으면 변동성을 오히려 수익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오늘은 왜 마이너스 50%와 플러스 100%가 반복되는 시장에서도 돈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변동성이 어떻게 복리의 적에서 복리의 연료로 변신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변동성을 복리 엔진을 갉아먹는 세금이라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아무 대책 없이 변동성이 큰 자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계좌는 롤러코스터보다 더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클로드 셔넌은 여기서 색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변동성은 반드시 없애야 하는 적일까? 아니면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는 에너지일까? 마치 전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감전되면 위험하지만 잘 활용하면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셔넌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무작위 진동 속에 숨은 에너지를 발견했습니다. 주식과 현금을 일정 비율로 섞어두고 정기적으로 비율을 맞춰주면 시장은 저절로 싼값에 사고 비싼 값에 파는 행동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변동성 펌핑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시장의 정신없는 움직임을 이용해 자동으로 할인 행사와 매도 타이밍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셔넌의 도깨비가 일하려면 먼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위험자산과 현금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만 100% 들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마이너스 50%를 맞으면 50만 원이 됩니다. 이후 플러스 100%가 나오면 다시 100만 원이 됩니다. 결국 제자리입니다. 투자자는 마음고생만 실컷 하고 얻은 것은 원래 잔고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식 50%, 현금 50%로 나눠보겠습니다. 현금은 변동성이 0인 모범생입니다. 시장이 미쳐 날뛰어도 얌전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주식과 현금을 반반 섞으면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난폭한 친구 옆에 매우 침착한 친구를 앉혀놓는 효과입니다. 둘을 함께 두면 전체 분위기가 훨씬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셔넌의 도깨비가 등장하기 위한 기본 무대입니다. 이제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주식 50만 원, 현금 50만 원으로 나눠 투자합니다. 먼저 주식이 마이너스 50% 폭락합니다. 그러면 주식은 25만 원이 되고 현금 50만 원을 더한 총자산은 75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리밸런싱을 합니다. 즉, 현금 일부를 사용해 주식을 추가 매수합니다. 그래서 주식 37만 5천 원, 현금 37만 5천 원으로 다시 맞춥니다. 이제 시장이 플러스 100% 반등합니다. 주식은 37만 5천 원에서 75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현금 37만 5천 원을 더하면 총자산은 112만 5천 원이 됩니다. 놀랍게도 주식만 들고 있었던 사람은 원금 100만 원 그대로인데 리밸런싱 포트폴리오는 112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무려 12.5% 수익입니다. 시장 방향을 맞춘 것도 아닙니다. 뉴스도 안 봤습니다.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안 읽었습니다. 단지 비율만 맞췄을 뿐인데 돈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셔넌의 도깨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존 켈리와 클로드 셔넌이 같은 목표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복리 성장률을 최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접근 방식은 달랐습니다. 켈리는 브레이크를 만든 사람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져 복리 엔진이 망가지지 않도록 투자 비중을 조절했습니다. 반면 셔넌은 엔진을 개조한 사람입니다. 변동성을 통제한 뒤 그 에너지를 다시 수익으로 바꾸는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켈리는 과속 단속 카메라이고 셔넌은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켈리가 사고를 막아준다면 셔넌은 남는 에너지를 재활용해 연비를 높여줍니다. 결국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은 켈리의 위험 통제와 셔넌의 리밸런싱 아이디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한쪽은 계좌를 지키고 다른 쪽은 계좌를 성장시킵니다. 둘이 팀을 이루어야 진짜 복리 엔진이 완성됩니다. 오늘 10화의 핵심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통제되지 않은 변동성은 복리를 갉아먹는 세금이지만 현금과 결합된 변동성은 수익을 만드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리밸런싱은 가격 예측 없이도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행동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셋째, 켈리의 비중 조절과 셔넌의 리밸런싱은 변동성 드래그를 억제하고 장기 복리 성장률을 높이는 최고의 팀플레이입니다. 결국 시장을 맞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흔들림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구조를 만들어도 예상치 못한 폭락과 잘못된 포지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11화에서는 계좌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선, 손절매와 총자산, 2% 위험 제한 룰의 수학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